너는 잘 지내니? 나는 독거사에 관심이 많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존의 엄마며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외롭게, 슬프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우리는 우리 그 누구도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알지 못한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얼마 전에 나는 청년 독거사를 다큐멘터리로 보았다. 외소증에 걸린 남자였는데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와 의지하며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여러 직업을 전전했지만 신체적인 특징으로 인해 고용받지 못하고 생활고로 살다가 병을 갖고 집 앞에서 쓰러져 죽었다. 그를 아껴주고 돌봐주던 지인이 있었는데 그가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그를 돌봐줬던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 너무 외로웠던 그 청년은 술이 가득 취한 밤 그 유일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래서 너는 잘 지내느냐 하며 안부를 물었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는 이렇게 들렸다. 나 너무 외로워. 나 지독히도 외로워. 그러니 나를 제발 좀 돌아봐줘. 너무 외로웠던 그 청년은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몸도 아픈 상처보다 더 큰 고통인 외로움과 무관심 속에서 죽어갔다. 그는 갓 30이었다. 그의 무연고 무덤엔 이름도 없이 숫자가 적혀있다. 옛날 드라마 찐팬. 어제 줄리 줄리아라는 영화를 보았다. 요리의 거장 레시피를 공부하면서 햇병아리가 요리하면서 그의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적어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의 영화였다. 요리의 거장도 8년 동안이나 요리책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여러 출판사에 거절되고 낭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녀를 따라하는 예비 요리사도 여러 출판사에서 거절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 나도 많은 출판사에서 거절됐기 때문에 비슷한 경험으로 매우 많이 공감되는 그런 영화였다. 그녀는 100개의 레시피를 완성하는 과정 속에서 남편과 싸우기도 하고 그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치고 힘든 실패하는 과정들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나 역시 블로그에 벌써 8년째 글을 쓰고 있다. 아직도 나는 작가가 되지 못했고 독립적으로 책을 냈을 뿐이다. 그래도 나는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다. 영화에서 책을 낸 사람만이 작가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출판사에서 출판해주지 않은 나는 작가라고 할 수 없다. 아직 작가가 아닌 나는 많은 생각을 담는다. 하루에 있었던 일을 2번 살고 어떤 사람들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곱씹으며 늘 마음에 담았다. 온갖 생각들을 글로 표현하며 다시 한번 그 생각들 속에 2번의 삶을 산다. 나는 옛날 드라마가 좋다. 옛날 드라마 안에는 따뜻함과 휴머니즘, 우정, 사랑, 감동, 이웃 소박한 정이 담겨있다. 나는 베스트 극장을 좋아하는데 많은 댓글들을 읽으며 오늘날에도 베스트 극장 같은 드라마를 만들어냈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을 시청하고 싶다는 시청자들의 열망이 담겨 있었다. 이름 없는 무명 작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그런 따뜻한 글을 지어서 드라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댓글을 읽었다. 나는 그 알려지지 않은 작가로 그런 따뜻한 글을 세상에 내보내고 싶고 잃어버린 인간미와 사랑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그리고 꼭 내 글이 영상화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때그때 일을 해둔다. 나는 탈무드 얘기를 읽거나 듣는 걸 좋아한다. 탈무드에는 한 아버지가 나온다. 그 아버지는 집안을 청소하다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보트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그 일이 귀찮았던 그는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 일을 그만 잊어버리고 만다. 여름철이 되어서 그의 2 사랑스러운 아들이 보트를 타고 바닷가에 나가 놀게 된다. 그의 2 아들을 찾던 아버지는 보트에 구멍이 났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고 실성하여 바닷가에 아들들을 찾으러 나간다. 그는 허겁지겁 찾아서 아들들의 생사를 확인해 봤는데 아들들은 기분 좋게 수영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다. 그는 너무나 감사해서 보트를 찾아보니 그 보트에 구멍 땜질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보트를 까먹고 이웃에게 빌려줬는데 그가 고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의 이웃에게 감사 인사를 하게 된다. 어떤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는 바로바로 그 일을 해야 한다.
만약에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눈덩이처럼 그 일이 해로움이 커져서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내가 들었던 오디오북에서는 아주 지혜로운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할머니의 집은 항상 반짝반짝 윤이 났다. 그 이유는 그 할머니는 더러움을 발견하면 미루지 않고 그 순간 바로 청소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책을 들은 후부터는 더러움을 발견한 그 순간 바로바로 청소하는 습관을 갖게 되었다. 미루지 않는 것이다. 미루지 않는 것은 내가 삶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내가 미루지 않고 또 하나의 하는 일은 책을 읽고 책을 듣는 것이다. 그것은 내가 밥을 3끼를 먹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정신적 활동이다. 결코 지식을 쌓고 지혜를 얻는 활동을 미뤄서는 안 된다. 인간은 성장하지 않으면 퇴보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당신과 한 건물에 사는 것이 부끄럽다. 우리 건물은 월수금만 쓰레기를 버릴 수 있다.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 그랬더니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쓰레기들을 모았다. 분리수거는 전혀 되어 있지 않았고 페트병에 광고지도 떼지 않고 찌그러뜨리지도 않고 보이는 투명한 봉지에다 담아 버리지도 않고 낱개로 마구마구 흩어져 있었다. 나는 쓰레기를 보고 분노하는 마음이 들었다. 나는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쓰레기를 치워주는 분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그분들은 큰 트럭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서 트럭에서 재빠르게 내려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 트럭에 담고 난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냄새가 날까, 얼마나 그 일이 어려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으로 깊은 고마움과 꼭 좋은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든다. 얼마 전에도 새벽 배송을 하던 한국인이 일하다가 층계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곤 한다. 우리가 편해질수록 누군가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또다시 봉지를 묶는 것은 음식물 쓰레기를 정리하는 사람의 목숨을 잃을 수 있게 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음식물 쓰레기는 2번 봉지로 묶어 버려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제거하다가 심지어 목숨을 잃는 직원도 있다라는 얘기를 청소부를 통해 들은 적이 있다. 우리는 원칙을 알고 그에 맞게 실천을 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때 나도 누군가의 배려와 친절로 인해 생명이 보존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될 것이다.